뜨거운 용암이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6월 29일 플로리다주 템파 인근에 위치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의 머리 위로 용암이 쏟아지게 되는 충격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플로리다주 중서부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템파 일렉트릭은 인근에 거주하는 약 83만 명의 고객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요 전력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899년에 설립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템파 일렉트릭은 총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며 그중 석탄과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템파 일렉트릭의 6개 발전소 중 플로리다 아폴로 해변에 위치한 빅밴드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빅밴드 발전소에는 총 4개의 유닛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유닛에는 약 12층 높이의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보일러 내부에는 석탄을 태우는 용광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연료로 사용된 석탄은 연소되며 보일러에 물을 가열하여 증기를 생성했습니다. 이 증기는 엄청난 압력과 고온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 터빈을 돌리기에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터빈은 발전기 내부에 있는 구리 코일 전자석을 회전시키며 비로소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날도 빅밴드 발전소는 평소와 같이 가동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4개의 유닛 중 이번 유닛의 보일러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즉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점검을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석탄재와 슬래그로 막혀서 작동을 멈춘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는 일시적인 가동 중단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석탄을 태우면 필연적으로 찌꺼기인 슬래그가 발생합니다. 이 슬래그는 보일러 바닥에 모인 뒤 사람 크기만한 구멍을 통해 아래에 위치한 슬래그 탱크로 떨어지게 됩니다. 슬래그가 탱크로 떨어지면 냉각수가 분사되어 슬래그를 식히고 이 과정에서 미세한 폭발이 일어나 인조 흑요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굳고 식어버린 흑요석은 슬래그 탱크 바닥에 설치된 분쇄기를 통해 잘게 부서지며 이후 이 부서진 흑요석은 다른 회사에 판매되면서 재활용됩니다. 빅밴드 발전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슬래그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발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이번 유닛의 보일러에서 슬래그가 떨어지는 구멍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멍이 막히자 슬래그는 탱크로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보일러 내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슬래그 탱크 바닥에 굳어있던 슬래그들이 서로 뭉쳐 바위처럼 단단한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탱크 바닥에 설치된 분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번 유닛의 보일러는 슬래그로 인해 작동이 완전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템파 일렉트릭은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이번 유닛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식힌 뒤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일러를 끄고 식힌 후 다시 가동하기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결국 템파 일렉트릭은 보일러를 가동한 상태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공장 관리자와 5명의 직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5명의 직원은 템파 일렉트릭 소속이 아닌 외부 업체의 직원들이었습니다. 60세의 공장 관리자 마이클 맥코트는 산업용 물 분사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리버뷰 소재의 가핀 산업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3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반 건설 업체인 브레이스 인더스트리얼 그룹 소속의 2명의 근로자를 청소작업 목적으로 고용했습니다. 고용된 근로자 중에는 21세의 어린 직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총 6명의 팀은 보일러 가동 상태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된 5명의 직원들은 보일러 앞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업체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도 없었고 사전에 안전 브리핑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곧바로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며 이들은 슬래그 탱크와 연결된 도그하우스 도어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도그하우스 도어를 열고 고압물 분사기를 사용해 굳어버린 바위를 깨부수고 가능한 한 빨리 도어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충분한 준비와 안전 대책 없이 급히 진행되었고 위험 요소가 넘쳐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막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보일러 바닥 구멍이 갑작스럽게 뚫리면서 고여있던 슬래그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래그는 슬래그 탱크에서 냉각수로 식힐 여유조차 없이 고온의 상태로 도그하우스 도어를 통해 분출되었습니다. 용암처럼 뜨거운 슬래그는 바로 앞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탓에 작업자들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고온의 슬래그가 뿜어져 나온 양은 어마어마했으며 주변에는 깊이 약 15cm, 너비 12m의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의 폭발적이고 치명적인 상황은 작업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And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We have contractors here who are opening up one of our slag tanks, and apparently it has blown open and somebody is burnt real bad. Okay. 10-4. All right, we're going to need more than one ambulance apparently now. So now it's 2 patients? From what I understand, yes. A Okay. couple of, yes. At Okay. least two. Okay. 구조대가 즉시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말 그대로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였던 마이클 맥코트와 작업자 크리스토퍼 어비는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작업자였던 나바레테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작업자들은 피부와 조직, 장기가 끔찍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고 화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온의 슬래그가 초래한 화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그들의 상태는 구조대와 의료진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비극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싸우던 나바레테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7월 5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존슨은 나바레테가 사망한 지 3일 뒤인 7월 8일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레즈는 7월 20일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작업자 6명 중 단 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끔찍한 부상을 입은 채 생존했으며 사건은 당국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7년 6월에도 템파 일렉트릭에서 매우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슬래그 탱크를 유지보수하던 중 4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템파 일렉트릭은 과거에 유사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유지를 이유로 위험한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보일러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템파 일렉트릭의 고위 관계자는 보일러를 끄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보일러를 끌 경우 슬래그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슬래그가 굳었을 경우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야만 제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일러에서 굳은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는 보일러를 가동한 채 작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대안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보일러의 전원을 끌 때마다 약 25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용 절감이 결국 위험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안전 브리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작업자들은 해당 작업이 가진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이는 사고를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안전 관계자들은
템파 일렉트릭이 적절한 안전 지침을 따르고 보일러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번 비극적인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템파 일렉트릭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우선 정책은 또 한 번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템파 일렉트릭은 2017년에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처벌과 사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템파 일렉트릭이 고의적으로 안전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템파 일렉트릭에게 약 50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템파 일렉트릭은 36개월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의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앞으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제3자 안전점검 업체에 의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템파 일렉트릭은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 전에 철저한 안전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뒤늦은 대처라는 비판이 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템파 일렉트릭과 같은 대규모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슬랙으로 막혀 작동이 중지되었지만 템파 일렉트릭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보일러의 전원을 끄지 않은 채 가동 상태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외부 업체에서 고용된 작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작업 전에 필수적인 안전 브리핑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작업자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회사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인해 5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고 끔찍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는 큰 처벌 없이 비교적 가벼운 조치로 마무리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찝찝함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